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인제대 서울 백병원의 물리치료실 스포츠 메디컬 센터인가요? 이쪽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서울 백병원 물리치료사 선생님 김진성 물리치료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왔던 게 온 게 무릎 관련해 가지고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수술들을 하죠. 네, 그렇죠. 예, 수술이 여러 개가 있죠.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무릎 수술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 때문에 수술을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릎 수술이 다양하게 많은데, 오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던 것 중에 수술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십자인대, ACL, PCL,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저희가 인공관절들, 또 하나 그 무릎에다가 구멍 뚫어서 하는 미세 천공술, 이 수술들에 관한 중점상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거부터 볼까요? ACL, PCL이라고 하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수술을 하잖아요. 보통 꼬매듯이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공으로 좀 많이 하나요? 보통 꼬매진 않고 이제 재건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재건술. 많이 하는데, 예. 그리고 보통 파텔라 예. 텐던을 많이 쓰거나, 예. 아니면 요즘에는 안쪽 햄스트링. 본인 거를 쓰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 거를 예.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아무래도 본인 걸 쓰고 나면 예. 근력 약화가 한 10에서 30% 온다는 예. 보고들이 있어서, 예. 그게 좀 원치 않으시면 타가건, 예. 다른 타가건. 분들 사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이렇게. 그러면 그 두 개 차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가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거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되게 좋아서 회복이 그렇죠. 회복이 빠른 게 빠르기도 하고, 장점이고, 그리고 잘 뭐 본인 것처럼 예. 인대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타가건은 남의 예. 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 환자 중에도 예.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인대가 녹아 없어지는. 그게 그렇더라고. 이게 그렇죠. 혈관이 잘 안 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3개월 때부터 이제 보통 인대 6주부터 예. 혈관 재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혈관 재형성이 안 되면서 예. 인대화, 리가멘테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장단점들이 둘 다 있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재활을 중점적으로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어머니들 수술하신 분들은 체중 지지를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은 각도, 운동을 할 때 힘을 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재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인지, 예. 보통 연골 손상 동반된 경우가 많고,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그 내측 축부인대가 예.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 예. 가지가 어떻게 수술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도 수술법이 좀 달라요. 교수님들마다. 누구는 경골에서 바로 올라가는 예. 트랜스티비아 테크닉 하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예. 올라가는,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으로 같이. 내려오는 아웃사이딩 테크닉을 쓰시는 분도 있어서, 예. 일단 트랜스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RM 각도 내는 거 시작하는 분도 각도를 있고. 바로. 예. 오. 이 전방 십자인대도 바로 각도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수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요. 뭐 지금 되게 예. 유명한 김모 교수님 같은 예. 경우에는 주로 트랜스티비아를 바로 하시기 때문에, 예. 바로 수술하고 각도가. 바로 다음 날부터 RM 시작하고, 예. 거의 목발도 안 짚는 경우도 있어요. 목발도 안 짚고 하는 거면은 엄청나게 빨리 재활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또 저희 예.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웃사이딩 테크닉을 많이 양쪽에서. 양쪽에서 오는 걸 쓰기 예. 때문에 보통 5일 정도 5일 정도 각도를 고정한 다음에 각도를 고정하고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ROM을 할 때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OM에 대한 제한을 주잖아요. 그게 보통 며칠까지, 며칠까지 몇 도 정도의 제한을 줘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을 한 2주간 하시기 때문에, 예. 한 2주에서 3주, 길게 3주까지는 거의 130도, 예. 엉덩이에서 발 뒤꿈치가 주먹 하나 닿을 정도까지는 회복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빠르게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 거의 그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여러 문헌들을 봐도 예. 전방 십자가 같은 경우는 얼리 리앱, 예.
빠르게 재활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도 그럼 이제 거의 전방 크게 십자인대와 그러는 후방 십자인대 둘 다 빠르게 그렇게 각도 재활을 하는 건가요? 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 기법 따라서 빠르게는 뭐 다음 날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는 5일부터 늦게는 5일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게 후방 십자인대는 조금 기간이 길어요. 후방 십자인대는 좀 있어요? 네. 아까는 3주 동안 거의 각도 다 만드는 게 전방 십자인대는 좋다 예. 말씀드렸는데 3주 동안에 다 만드네요. 네, 예. 얘는 이제 뭐 6주까지 만들기를 권장하지만 사실 쉽진 않고 예. 거의 보면 한 10주, 12주까지. 12주까지 한참 걸리네요. 왜냐하면 무리를 네. 절대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 십자인대가 예. 뒤로 밀리면서 늘어나서 붙어버리는. 그렇죠. 뒤로 밀리면서. 늘어나서 붙으면 이게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윗다리가 있고 아랫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중력 때문에 밑에가 슬 내려간다는. 그렇죠. 네. 예. 네. 누워만 있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각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예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누워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엎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6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혈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불안해서 엎드린 상태로 각도를 예. 구부리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환자분들 오셔도 절대로 수파인 자세에서 예, 바로 누운 각도 자세에서 만들지 않고 예. 엎드린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꺾도록. 예. 그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그 각도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따로 없고 그냥 한 12주 정도 기준으로 보나요? 네, 그거는 얘는 일단 통증이 사실은 가이드라인으로 아, 보시면 통증이 될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아, 그럴 수 있죠.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쉐깅이 밀리는 동작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하는데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주라고 보통 추천을 드리지만 예. 아무래도 엎드려서 당기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고 그렇죠. 많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3개월, 3개월. 3개월이 지나버리면 조직들이 다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각도를 다 만드시려고 3개월 좀 안에 권장을 하고 각도를 다 끝내주는 무조건. 게 네네. 무조건 끝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다 그렇죠. 꺾이는 거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죠. 강화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차이도 있을까요? 그렇죠. 강화할 때도 뭐 이따가 운동 영상 예. 설명드리겠지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는 운동할 때 앞으로 견골이 튀어나가는 거를 예. 그런 동작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예. 반대로 후방 십자인대는 견골이 뒤로 밀리는 예. 동작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니 익스텐션 예. 동작을 하게 되면 예. 무릎을 피는 그렇죠.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얘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요. 네. 예. 이 각도가 근데 예. 90에서 45도까지는 예. 견골이 앞으로 밀리지가 않는데 아, 45도에서 0도 예. 이때는 견골이 앞으로 예. 쭉 밀리면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기계 운동을 할 때도 예. 각도를 90에서 45도로 제한하고 아, 그러니까 꺾었을 때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꺾여서 폈을 때 밑에 범위에서 많이 움직이라는 그렇죠. 45도 네. 그렇죠. 절반 정도까지만 그게 그렇죠. 메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후방 예. 그렇죠. 그 기간이 예. 보통 기구 운동은 저희가 혈관 형성이 6주부터 많이 예. 되기 때문에 6주 이전에 기구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무릎에 무리가 가서 기구 운동 6주부터 시작해요. 기구 운동은 6주부터 네. 그때 기구 운동 6주부터 예. 시작하는데 예. 그때 제한하는 각도가 90에서 45도. 90에서 45도. 대신에 예. 1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인대화가 돼서 되게 인대가 딱딱해지거든요. 수술하는 그게. 네, 그때부터는 각도를 전체를 다 해서 예.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후방 십자인대는 어떨까요? 저 후방 십자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이제 반대로. 밑에서 90에서 45도 갈 때는 오히려 뒤로 밀리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후방 십자인대는 오히려 45도에서 0도 45도에서 그래서 0도로. 영도로. 그러니까 윗범에서 거의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얘도 마찬가지 약간 인대화 때문에 예. 6주부터 기구 운동을 시작하고 예. 이제 12주부터는 이제 풀 각도로 운동하고. 그럼 이게 요약해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수술과 후방 십자인대 수술 차이점. 이제 재활을 시게 하는 꺾는 시기도 후방 십자인대는 좀 많이 느릴 수 있고 그렇죠. 천천히 좀 천천히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재활을 할 때도 각도가 이게 전방 십자인대는 아래쪽에서 좀 그렇죠. 접힌 상태에서 후방 십자인대는 어느 정도 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좋네요. 이게 차이점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텐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러는 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 수술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연골들이 손상받았을 때 미세 천공술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골들을 재생하는 수술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예.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수술인데,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에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초기 재활이기 예. 때문에
일단 뭐 각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각도. 발을 어떻게 예. 넣는지가 가장 체중 지지. 중요하고 예. 이제 그거는 예. 수술을 어디에 했냐에 따라 되게 좀 달라져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체중 딛는 부분, 예. 저희가 에피콘다일이라는 부분이 콘다일 예. 부분에 예. 피모라 콘다일. 이쪽에 지금 무릎 수술했을 때 여기에 맞닿는 부분, 예, 아랫뼈와 이게 맞닿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죠. 거기가 손상받아서 수술하면은 이제 체중 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보통 마이크로플렉스 자체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서 구멍을 안에 뚫어요. 골수가 나와서 예. 다시 막을 형성하는 골수가 나와서 막을 형성하는. 그렇죠.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예. 얘가 구멍이 파져서 회복되는 기간이 일정 예.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죠? 보통 3주 정도 되면 예. 우리가 순두부 정도 강도를 3주 정도면 순두부 정도. 그렇죠. 순두부 정도인데 체중을 디뎌버리면 찢어지겠죠. 으깨지겠죠. 으깨져버려죠. 예. 그래서 3주간은 아예 발 디디면 안 되고 예. 거기다가 6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라 먹는 두부 6주 정도 됐을 때 두부. 네, 두부 정도 그 강도를 가지게 예. 돼서 이제 두부는 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손으로 눌러도 충분히 버티는 힘을 쉽게 가지기 으깨지지는 때문에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6주부터 6주부터 조금씩 발을 딛기 시작하고 예. 그때는 같이 목발을 집으면서 목발을 같이 집으면서 네, 6주부터 완전 체중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적인 체중으로. 예, 그렇죠. 체중. 예. 그러면 꺾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꺾는 거는 저희가 얘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아프지만 바로. 않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아, 좋네요. 왜냐하면 예. 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일, 4일, 5일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예. 사실 인대가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극이 갈 수 있어서 그쵸. 잡아주면 조금씩 늦게 하는 건데 예. 카틀리지 관절용어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죠. 네, 걸릴 게 없어서 그렇죠.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예. 오래 해줘야 됩니다. 오래 해주고 보통 몇 시간 정도 논문으로 나와 있나요? 제가 CPM 이제 각도 만들어준 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기계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 그렇죠. 예. 그거를 하루에 권장하는 게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이면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기준이겠죠. 그렇죠. 주무 시간 예. 뭐 자는 시간 빼고는 다 하라고 보통. 잘 때도 걸어놓고 잘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저 치료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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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많이 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여기다 말씀드렸듯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골수가 나와서 골수가 나오죠. 골수가 나와서 관절 막을 형성하는 막을 거기 형성하는 때문에 거. 예. 얘가 일정하게 나오리란 법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더 나왔다가 조금 더 나왔다가 구멍을 위로 나왔다가 아래로 예. 나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그래서 얘가 CPM 기계를 통해서 자주자주 움직이면 자주자주 움직이면은 우리가 사포로 나무 갈면 매끈해지듯이 매끈해지듯이 표면이 많이 매끈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이쁘게 잘 과증식이 되지 않는 걸 막아주기 이게 위해서 울룩불룩하게 자라기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자라려면은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굽기 전에 많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굽기 전에 그래서 많이 움직여주라는 얘기였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예.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 맞닿는 부분이 수술했을 때도 있는데 이 위쪽에 우리 무릎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수술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퇴행성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여기가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퇴행성. 근데 선수들 점프를 많이 하거나 뛰는 행동 같은 거 많이 그렇죠. 했을 때 회전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는 틀어지는 것들을 많이 했을 때 그렇죠. 그때는 보통 여기 무릎뼈 뒤에 무릎뼈의 안쪽 부분 또는 여기 무릎뼈가 맞닿는 부분 여기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쪽에도 연골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미세청공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릎 압박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수술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부터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바로 뻗은 상태에서 그렇죠. 구부리게 되면 얘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 손상이 가서 안 되고 뻗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걸어 다녀도 전혀 좋네요. 수술 부위에 자극이 없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시켜봐도 뭐 통증 이런 건데 없이 체중 지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목발은 6주까지 보통 딛게 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접을 때는 좀 살짝 맞닿을 텐데 접는 거는 제한이 있을까요? 사실 얘보다는 밑에 한 것보다는 이제 여기에 수술한 게 통증은 사실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도하게 사실 근육만 당기지만 않고 각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엄청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발을 딛고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체중 지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는 엄청나게 압박이 사실 많이 가지 않죠.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인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안 나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관절 연골 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걸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각도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도는 다 제가 안 넣은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운동들 아까 전에 전방 십자인지 후방 십자인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운동들이 크게 체중을 부하하면서 닿는 이제 닫힌 사슬 운동이라는 CKC 그리고 열린 사슬 운동이라는 OKC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운동들이 더 좋을까요? 사실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요즘에 이상하게 이 체중 발 딛고 하는 운동들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 되게 좀 의아했던 게 오히려 이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에서 45도 90에서 45도 6주 때 90에서 45도 운동을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3주째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스쿼트는 굉장히 빨리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져서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0에서 60도까지는 전단력도 많이 생기지 않고요. 그쵸. 사실 무릎 내압도 많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양쪽에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성이 생겨서 경부를 움직이지 않고요. 그 각도가 아까 말씀드린 60도.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는 월 스쿼트 벽에 붙어서 먼저 운동을 하고 그다음 하프 스쿼트, 뭐 일반적인 스쿼트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0에서 60도까지는 환자분이 실제로 해봐도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많이 통증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통증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통증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불안감이란 측면에서는 거의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뒤쪽에서 양쪽으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같이 코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활용되니까 안정성이 확보돼가지고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 지지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 그리고 안정적일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는 이제 이런 아까 전에 이제 수술들 중에 이제 마지막 좀 얘기 드릴게. 저희 인공관절 수술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 연세가 있으시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인공관절 수술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꺾는 거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 그 모델이 있거든요. 인공관절 뭐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고 일단 특징들이 제품이 다 있죠. 이게 제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정 제품 말씀드리고 그러지 뭐 V도 있고 B도 있고 뭐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마다도 특성이 좀 달라요. 제품마다도 특성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어떤 제품은 각도가 쉽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 대신에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었네. 제품마다 차이가 좀 있었던 거는 저는 잘 몰랐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오히려 무릎은 더 각도는 안 꺾이지만 또 짱짱하게 만드는 이런 제품 차이도 움직임은 사실 적지만 안전한 그렇죠. 그런 제품도 있어서 그 뭐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포츠센터가 재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짱짱한 기구들을 많이 쓰세요. 일부러 각도는 저희가 위에서 다 만들면 되니까 각도는 이제 여기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썼냐를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품을 알아보시라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의 기준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주간은 90도 이상은 잘 구부리지 않습니다. 0에서 2주간 동안 90도를 넘기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상처 부위가 보통 절개를 한 20에서 25cm 정도. 그렇죠. 상처가 길게 나와요. 엄청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저희도 몇 번 경험도 저도 개인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좀 과도하게 가다가 상처가 벌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밥이 터진다는 거죠? 그렇죠. 실밥 터져서 이러면 실밥 안 하고 요즘에는 테이프로 많이 붙이는 경우도 있기 테이프로 때문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쉽게 되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 관절이 망가진다기보다는 실밥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관절은 뭐 수술 직후에도 교수님들이 무릎을 제가 수술 직후에 다 꺾어버려요. 다 꺾어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실제 수술 들어가서 인공관절 수술 보기도 했는데 수술하고 오시면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거든요. 이게 수술방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보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정말 수술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뭐 하여튼 관절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 90도까지 2주까지 90도까지는 90도 정도 만들어 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뭐 각도를 완전히 꺾어야 되냐, 좀 덜 꺾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문헌에는 좋다, 어떤 부분에 다 꺾어야 된다, 덜 꺾어야 된다 이게 좀 나눠져 있지만 저희가 스터디했을 때는
뭐 굳이 다 꺾을 필요 있나? 이게 바닥에 앉는 양반다리만 사실 포기하면 양반다리를 포기하면 예. 굳이 다 꺾어가면서 무릎에 불안정성을 만들 필요 있냐? 무릎을 다 꺾었을 때, 그러니까 뒤꿈치가 엉덩이 달 정도로 꺾었을 때 그렇죠. 불안정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무릎에는 4개인데 전방, 후방, 예. 내측, 외측, 예. 측부인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측부인대 빼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다 뼈로 잘라버려요. 양쪽 거를 냅두고 앞뒤 걸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보니 실제로 환자분들도 좌우 흔들림보다는 앞뒤 흔들림이 엄청 많으세요. 앞뒤 흔들림이 많아요. 좌우는 이게 잘 안 흔들리지만 그렇죠. 왜냐면 전방 십자인대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앞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인대가 없어서 불안한 애를 완전히 꺾어서 예. 흔들흔들거리면서 얘가 마모가 빨리 돼서 오래 못 쓰게 만들 필요가 있냐. 중요한 거죠. 오래 못 쓴다는 거. 인공관절이 요즘에는 옛날보다 10년에서 지금 이제 15년 이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20년까지도 쓰시기도 하고. 오래 못 써지면 이거는 큰 문제네요. 그렇죠. 보통 이게 기준이 65세인가 이상 수술해야 되는 게 이게 기준인 걸로 심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뭐 관절염이 더 빨리 된 분은 일찍도 하지만 62세 되면 돈이 나오는 거죠, 나라에서. 네, 그렇죠. 62세에서 해도 15년 써도 사실은 77 한참 나이일 때인데 그렇죠. 그때 돼서 또 재수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진짜 빨리 리비전 하러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이게 5년 만에도 5년 만에도 얘가 올 수 있다는 거, 재수술이. 그렇죠. 그런 분들 꽤 있죠. 재수술. 끔찍하네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그냥 굳이 초반에 너무 많이 꺾어 나서 불안정성을 만들지 말자. 또 하나는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고 조직들이 다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재활 센터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 2주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그 이후에는 4주까지는 120도 정도. 4주 정도면 거의 이제 각도를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20도 정도. 120도는 엉덩이에서 뒤꿈치까지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 거의 본인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다리 꺾어야 된다 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세요. 엄청 받으시죠, 진짜.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맨날 설득하는 게 이거 많이 꺾어서 불안해서 오래 못 쓰실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뭐 당장 편하게 사실래요? 물어보시면 무조건 동의를 하시거든요. 오래 쓰는 게 좋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20도라는 기준을 왜 세웠냐면 이게 저희가 ADL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뭐 걷는데 무릎 각도 60도, 뭐 앉았다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90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 각도 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제일 높은 게 이제 소파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가 필요한 각도가 117도예요. 117도. 네, 그래서 저희끼리 스터디할 때 그러면 우리는 120도까지 만들어도 사실 그 정도면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거의 다 가능하죠. 바닥에 앉을 때도 사실은 뭐 다리 조금 구부려서 앉거나 뻗고 앉거나 또는 의자에 자그마한 낮은 의자에 앉으면 되니까 저희는 120도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120도 정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환자분들은.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서울 백병원 김진성 물리치료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의 차이, 그리고 미세 천공술을 해가지고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 그리고 저희 인공관절 수술까지. 진짜 새로웠던 것도 저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수술병원이 아닌 재활 위주로 있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수술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수술방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진짜 제품들도 같이 봐가면서 그쵸, 저는 인공관절이 제품들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종종 선생님도 좀 뵙고 여러분들 좀 만나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진성 물리치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